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11월 가격 75,000에서 10만 달러 전망, 역사적 수익률 기반 예측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10월 10.76% 상승하며 마감을 했으며, 이는 옥토버 평균 및 중간 수익률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핀볼드 같은 경우 코인글래스 데이터에 따르면 11월은 평균 수익률이 더 높지만 중간 수익률은 10월보다 낮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비트코인의 11월 평균 수익률은 42.78%고 중간 수익률은 7.12%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1년 중 7년간 11월에 긍정적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래서 확률상 11월에 상승이 많이 나타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2013년 비트코인은 11월에 449.35%의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2017년과 2020년에도 각각 53.48%, 42.95%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2018년에는 이 약세정 영향으로 해서 마이너스 36.57%의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수익률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이 11월 말까지 75,275달러에서 10만 334달러 사이에서 거래될 가능성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볼드는 이제 비트코인의 예측이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선 정확할 수 없고, 이 투자자들이 각자 다각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이제 11월에 비트코인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전망을 해본 거기 때문에 이게 모두 정확하게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역사적 가격 흐름, 미국 대선 후에 강세장 예고라는 기사인데요. 과거에 미국 대선이 있고 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보고 전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대선 결과는 11월과 12월 강세장이 이어질지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두 후보 모두 암호화폐 규제와 블록체인 기술의 미국 경제 및 경제 내 역할에 대한 견해를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주요 정책 논의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대선 결과에 따라 규제 변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죠. 과거만 해도 이게 대선에서 암호화폐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꺼내놓은 게 없었는데, 이제는 암호화폐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흥미로운 점은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대선일 이후에 하락한 적이 없고, 대선 직후 폭발적 상승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대선 당시 비트코인은 13,569달러에 거래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 하락하지 않고 상승해서 2021년 69,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2022년 약세장에서도 13,569달러 는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일 패턴을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이 이 수준을 넘어서는 강세 흐름이 연말 전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만약 새로운 최고가를 돌파한다면 비트코인은 차기 대선까지 최대 30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30만 달러를 보고 있네요. 보통은 이제 15만 정도나 20만 정도 보고 있는데 30만을 여기에서는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저항선 재테스트 완료라는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이 3월부터 이제 상승을 제한했던 하향 추세선 재테스트를 막 마쳤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0월 마지막 3일 동안 비트코인은 10월 27일 66,900달러에서 10월 29일 73,540달러로 상승을 했고, 이내 이틀 만에 약 10%를 이제 상승을 한 건데요. 저항선을 완전히 돌파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 차트를 좀 가져와서 보여드리면, 이 저항선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위쪽에 이 저항선을 이제 뚫지 못하다가 지금 몇 개월째 계속 3월부터
지금 10월까지 뚫지 못하다가 10월에 20일경에 이게 한번 뚫릴 뻔했다가 말에 이게 뚫었죠. 그래서 10월 말에 한번 뚫고 올라갔는데 이제 위쪽에 이 전고점 이 부분에 이제 저항선을 맞죠. 73,800달러 선. 여기에 저항선 맞고 다시 내려오는 흐름들입니다. 근데 이제 재테스트를 한다는 게 이 부분을 이제 재테스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이었던 부분을 이제 지지선으로 지지를 받는 모습이 이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68,000달러 선, 요 선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 이제 지지를 받으면 확실하게 이 재테스트가 이제 끝나는 거고, 그래서 확실하게 이 돌릴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지가 계속 될지 아니면 이게 다시 깨져서 한 번 더 사이클이 좀 길어질지 이걸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2억 달러 청산 가격 후퇴 후 가격 상승 재개 전망 우세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롱 포지션에서 2억 달러가 청산이 됐다고 해요. 최근에 이제 단기적 하락세가 있어서 이 청산이 된 거죠. 이에 시장에서 더 큰 폭의 가격 후퇴 후 상승세를 재개할 것이다 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타이탄 오브 크립토는 비트코인 일목균형표 데이터에 주목을 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전환선보다 높은 지점에서 종가를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더 큰 가격 후퇴를 암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바닥 구간이자 기준선인 66,200달러 선을 재시험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후 가격 반등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트레이더인 크레더블 크립토는 이 65,000달러와 69,000달러 구간을 반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구간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6,000달러 선과 65,000달러 선 이쪽을 반등 구간으로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반등 가능성을 지켜봐야 할 때라고 하면서 더 큰 폭으로 가격 조정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 앨런 하디 그레이드는 이 비트코인은 피보나치 0.618 레벨에서 가격 후퇴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해당 구간은 이 건전한 가격 후퇴의 보편적인 지지선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피보나치 0.618 레벨보다 더 높은 구간을 유지한다면 또 다른 상승세가 재개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이었고요. 그리고 미 대선과 FOMC 금리 인하 비트코인 알트코인의 미칠 영향은 이라는 기사입니다. 다음 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연준이 25bp 0.25%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는 이유는 10월의 고용지표 때문인데요. 미국의 10월 고용지표가 고용 성장 둔화를 보여주고 있어서 11월과 12월에 걸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CME 패드 워치에 따르면 이 11월 금리 인하 확률이 99%에 이르는 상황으로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금리가 낮아지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어 암호화폐, 주식, 금과 같은 자산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이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DJT 급락, 해리스 막판 뒷심에 트럼프 트레이드 흔들이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이제 트럼프와 이 해리스 부통령의 그 여론조사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기사인데요. 지금 지지율이 많이 또 다르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확률이 지난달 29일 67%에서 53%로 떨어졌다고 해요. 꽤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은 같은 기간 33%에서 47%로 아주 크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쳐서 비트코인 가격이 또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는 기사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공급만으로는 역부족 폭등 촉매제는 이라는 기사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공급량 증가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매수 유동성을 창출할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한도가 있어 보인다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액은 2021년 9월 300억 달러를 가치를 차지했었는데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1660억 달러나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지금 3년 만에.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은 21%만이 거래 목적으로 거래소에 보관이 돼 있고 이는 전체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의 50% 이상이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던 2021년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다 어디로 갔느냐 하는 거죠. 이 보통은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암호화폐를 구매하기 위해서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제 환전을 하는 이런 형태로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 코인 거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가치 저장이나 송금으로도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해외 송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쳐서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이 이 암호화폐 가격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 대표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상장 지수 펀드나 펀드의 유동성과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미국 달러 유동성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시장을 떠받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만의 확장만으로는 이 암호화폐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건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싱가포르 테마섹이 1억 달러 규모 블록체인 벤처 펀드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죠. 이 테마섹이 블록체인 벤처 펀드에 투자할 전망인데 예전에 테마섹에서 원래 그 암호화폐 쪽에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블록체인 쪽에. 근데 이제 한 방 크게 먹은 적이 있죠. 이 2022년 11월 이 FTX 거래소 이 파산으로 인해서 이 전액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2억 7,50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 FTX가 파산하면서 전액 손실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큰 충격을 먹고 이제 투자를 하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투자를 재개한다라고 하는 기사고요. 이 전문 벤처 캐피털, 이 블록체인 전문 벤처 캐피털인 슈퍼스크립트라는 곳에 1억 달러 규모의 벤처 펀드를 출자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투자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암호화폐 시장에도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